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으로 현재도 1,998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해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 맹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달 반 동안 연기됐던 중국 양회가 21일 개막하며 미중 간의 긴장 더욱 고조됩니다. 코로나 쇼크로 5월 수출도 20%대 감소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나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선방하며 감소폭을 최소화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8% 오른 33.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3월 6일 이후에 2,000선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었죠. 1,960선을 지금 강하게 뚫고 어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 번에 갭으로 뛰어버리네요. 2,000선까지 단숨에 돌파를 한 상황인데 일단 현재는 1,999.50입니다. 2,000선을 넘어가니까 일단은 뭐 심리적인 고점이다라는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당연히 좀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큰 폭의 상승 하락보다는 좀 중소형주의 장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뭐 700선 넘긴 이후에 716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파죽지세입니다. 코스피 역시 지금 2,000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타격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상황입니다. 시장 좀 아이러니합니다. 모더나사의 백신 이슈로도 하루 만에 급락, 다시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CEO 그리고 개발자가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일 모더나사의 주가 10% 하락 뒤에 다시 3%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백신 개발의 기대감이 하루 만에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참 종잡기 어려운데 우리 시장 어떻게 지금 고점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2,000에서 1,999로 또 내려오네요. 지금 앞자리가 2인가 1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2003부터 1993까지 밀립니다. 뭐 밀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상승폭 좀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달리죠,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원시원합니다. 수급 잠깐 볼까요? 어제 사던 외국인이 오늘은 파는데 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60억 원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어제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았는데 오늘은 또 많이 사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 같은 팔고 사고를 좀 요즘에 많이 해요, 확실히.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 문턱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300원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다 올라가는데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는 뭐 파죽지세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LG생건 모두 다 올라가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건 현대차입니다. 이 좋은 장에서도 현대차가 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네요. 현대차 운송장비 쪽이 그나마 좀 견조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부진, 수출 부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심은 아직까지는 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뭐 3분기 이후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카카오 잘 달립니다. 카카오 잘 달리고요. 모비스 올라가고 NC소프트 또 신고가입니다. 어느새 주가가 70만 원 넘길 때까지만 해도 와 많이 올랐다 싶으셨을 텐데 이제 80만 원입니다. 모비스는. SK텔레콤 21만 원대 지금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잘 달립니다. 1% 급등. 지금 715포인트대. 코스닥은 이미 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고요. 어지간한 종목의 주가는 코로나19 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 다 회복이 됐다라고 들으기는 좀 안 된 종목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지금 회복이 되고 오히려 수익이 난 종목들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흐름입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죠. 수급 주체 확인해 봅니다. 외국인이 사네요. 69억 원. 그리고 개인이 삽니다. 기관 팔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잠깐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지금 HLB,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CGN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현재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게임주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오늘은 아니고요. CJENM은 올라가지만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빠지고 있고요. KMW 오랜만에 5G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죠. 알테오젠 지금 상승 하락을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적으로 살짝 가닥을 틀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슈젤 올라가고요. 제넥시, 원익 IPS, 헬릭스미스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들은 오늘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 한마디로 하루 급등하고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종목들 찾기는 요즘에 좀 어렵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환율입니다. 1231원, 움직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2시 5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장중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이버, 안트로젠, 풍국주정이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풍국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발언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0%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2,6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최고가 25,30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 정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풍국주정을 비롯해서 전기수소차, 태양광 에너지,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주종 제조 전문업체인 풍국주정은 SDG와 선도산업을 통해서 산업용 가스와 수소가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안트로젠입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고요. 거래가 56,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인 안트로젠은 줄기세포의 생존 기간을 기존 하루 이틀에서 최소 12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당뇨병성 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이버의 주가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8% 올랐고요. 거래가 22만 6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최고가 23만 2천 원 터치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이버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언택트 대표주인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꾸준히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연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3월 19일 기준으로 어제까지 네이버의 주가는 54% 급등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택트 대표주인 카카오도 오늘 또 한 번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코인 시세 만나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암호화폐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0.78% 오르면서 가격은 1,150만 원대고요. 이더리움 0.44% 올랐습니다. 가격은 25만 5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만나보시죠. 비트즈와 에어드란 살펴보시면요. 3.08% 빠진 비트즈는 152원, 에어드란이 4.13% 빠지면서 38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확인해 보시죠. 라이트코인이 1.21% 오르면서 가격은 5만 3천 원대, 모네로가 0.29% 올랐습니다. 가격은 7만 8,169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야,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상원이 증시에 상장된 뉴욕에 상장된 중국 기업 경제 활동 제한할 수 있는 법안 밤사이에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맛에 안 맞으면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좀 껄끄러운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지 그쵸. 않을까 하는 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증시 상장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법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건 뭐 국가 간의 어떤 이제 법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활동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을 뭐 상장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미국 투자자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또 막는 법안까지.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라는 부분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차단하는 뭐 그런 좀 법안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중국 쪽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뭐 격렬한 어떤 비난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3년 연속으로 미국 회계 감독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뭐 이 관련된 기업들은 거래 중지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중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뭐 알리바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알리바바도 이제 그 전일이었죠. 바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미국 상원의 통과 소식이 알려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자본에 접근하려는 외국 기업이라면 어디든지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다 얘기하죠. 의원 그 궁극적으로 중국을 목표로 한 법안이라는 좀 평가입니다. 우선 그 법원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해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원 문턱을 넘어야 되지만은 혹시 이 얘기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 또 이제 만장일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어떤 이런 무능력함이 전 세계적인 뭐 대량 살인을 촉발했다라고 좀 비판을 하면서 뭐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뭐 이런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얼간이나 원색적인 용어까지 동원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상원은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기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즉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그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어떤 시가총액을 자랑할 수 있겠죠. 이 루이싱 커피,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나스닥으로 상장세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법안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루이싱 커피가 어떤 회계에 대한 부정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뭐 중국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면서 이런 그 통보를 받았는데요. 뭐 하지만은 이런 그 중국 기업이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루이싱 커피의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도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장 폐지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은 뭐 끝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좀 살펴봐야 될 만한 부분이 나스닥이 뭐 잘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우와 S&P까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뭐 경제 재개 기대감도 있고요. 페이스북, 아마존 여기 페이스북 6%가 올라갔고 아마존은 1.99% 밤 사이에 올라갔더라고요. 이 흐름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 상승세가 무섭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에 이제 시장의 변수는 많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미국의 50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다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를 하루 만에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코넥티컷 주를 비롯 마지막으로 미국 50개 모든 주가 지금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선 FOMC 의사로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 확산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고 오히려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연준의 지난 4월에 FOMC 의사록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지금 위원들은 연말에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나타날 경우를 우려하면서 각종 부양 조치 지속과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제가 아까도 이슈로 말씀드렸지만 연일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의 개막을 앞두고 양의 지금 개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중국을 향해서 이런 맹비난을 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전혀 어떤 그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가가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에는 상승세로 보여주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마냥 낙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가장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이 고용 시장이 이 미국의 어떤 시험 폭탄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이 지금 좀비 기업이라고 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좀비 기업이란 부분은 우선 부채를 그러니까 빚을 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총 수익으로 봤을 때는 이 부채 상황 자체가 어려운 한계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좀비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인력 규모가 220만 명에 달하는데 만약에 이런 그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220만 명에 대한 그 실직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전체 고용 지표를 안 좋게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런 경기 지표와는 좀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이 한마디로 베리를 띄우면서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 장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어떤 펀더멘탈보다도 시장에서의 어떤 어떤 금리가 또 인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은 지금 미국 지난달 실업률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14.7%를 좀 기록했고요. 지금 4월 말로 해도 2,300만 명 이상이 2,3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미국은 지금 현재 실업률이 제일 좀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찬물을 띄얹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국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예, 이슈 칼럼 바로 출발합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다고 하는데 코네티컷 주까지 부분 경제 활동 시작하면서 모든 주에서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V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또 멕시코까지도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재계 총수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경영 일선에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원유 가격은 30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 3선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5월달 미국 연방은행의 서베이인데요. 제1탄인 뉴욕 연방은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경기 기대감을 보여주는 뉴욕 연은지수 같은 경우에는 출하나
신규 수주, 일자리, 설비 투자 같은 주요 지표들이 모두 V자형 급반등을 보였는데요. ISM 지수로 환산하면은 무려 9%포인트나 급등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실물 부분에서도 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 재개 수준을 보여주는 구글 또 애플의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일부터 연속해서 100을 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의 이동이 경제활동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외출 인구가 늘어나면은 분노형 소비가 소매점, 외식, 엔터테인먼트, 레저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 경제 지표가 발표되려면 한 달이 남았지만 실물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는 지금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지표입니다. 미국 GDP 70% 차지하는 부분이 개인 소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인 소비의 직접적 영향은 당연히 노동시장일 거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고 실업수당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취업을 다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V자 반등이 좀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 쇼크와 리먼 쇼크는 흔히 지금 다들 이제 증권사들이 비교 대상으로 해서 자료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앞날에 대한 전망입니다. 각국이 천문학적 재정 지출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코로나는 리먼에 비해서 경제 반등이 상당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의 카나리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표가 신규 실업보험 신청 건수인데요. 아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 15일 이전까지 지표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기존 실업보험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큰 뉴욕이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곧 조만간에 기존 실업보험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감소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바로 눈앞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기존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 건수에 비해서 일주일 늦게 공포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일시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실업률 개선의 초기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만간에 노동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감지한 발빠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형 소비, 사회 정서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헬스케어라든지 언접종 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 숨 고르기 장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예전식의 분노형 소비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만간에 분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 경제활동 재개 관련 수혜주 찾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고요. 어떤 업종들이 좀 주도를 앞으로 하게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그동안에 가장 억눌렸던 기업들,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폭도 크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기준으로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바로 레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레저 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무려 48%나 감소했는데요. 절반이 해고됐다는 겁니다. 이제 강제 외출에서 풀려나면은 음식, 바, 호텔, 영화관, 스포츠 행사, 각종 이벤트와 관련된 수요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는데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도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류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14%나 감소했고요. 교육이나 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제 도입, 또 타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무려 12%나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 도매, 건설업종의 실업률이 많았는데요. 이제 백신도 속도를 내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경제활동 재개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실업자를 낸 레저, 소매, 건설,
교육, 의료, 교통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업률도 5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는 눈에 띄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신호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 경제 구조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워낙에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어떤 산업이 신성장주로 부각될지 궁금한데 미리 좀 짚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세계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사회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정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화정책보다는 앞으로는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커플링에 따른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로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로봇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비저쪽 산업들 같은 경우는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활용으로 인해서 가상 접촉 기술인 텔레워크 같은 경우에는 회의나 원격 지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온라인 쇼핑, 원격 교육, 또 원격 진료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5G 통신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관, 삶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가파라고 불리는 기업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더한다면은 이들 쪽 같은 흐름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보다는 안전 쪽에 우선이 되기 때문에 관리 사회로의 용인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헬스케어도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헬스케어라면은 바이오텍이라든지 신약 개발이 성장 분야로 주목받았다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재정 지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의료제도의 내실화라든지 건강보험 대상과 관련된 약품이 좀 더 늘어나고 또 병원 시설 확충과 연계돼야지만 아주 매력적인 헬스케어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헬스케어로 투자하시는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꼭 참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후유증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라든지 디커플링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은 실질적으로 부채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각국이 다들 선호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역대적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에 커다란 상관관계가 높고 호재가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주는 바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나스닥이나 우리 코스닥은 다 회복을 했고요.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다 좋은데 미국 쪽이 특히나 지금 괜찮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흐름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각국들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 재정 지출, 여기에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주가의 리바운드들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후한 주식시장의 특징들 보면 상당히 손빠르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주요 특징은 업종 간의 주가 괴율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주가 고점을 보면은 상승 종목들은 S&P 기준을 웃돈 업종은 정보기술이라든지 유틸리티,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뒤 고점에서 바닥 국면까지 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 쇼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에너지 업종으로 무려 61%나 급락했고요. 그 다음이 금융이 43%, 자본 서비스 쪽이 42%, 부동산이 39%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 국면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올랐는데요. 에너지가 51%, 헬스케어, 일반 소비재, 그리고 정보 기술 쪽이 30% 올랐다는 겁니다. 이제
정보기술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주가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아직 일반 소비재 서비스 부분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은 2분기 기업 실적들은 한 43%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기업 실적 상향 조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증시도 이제 옥석을 가려지면서 주가의 괴리율도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증시에서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대한 재구축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가에는 어떻게 녹아드나 부분인데, 소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세계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아무래도 11월 대선까지는 계속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고요. 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 치우친 공급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극대의 원칙에 근거해서 공급망 구조를 짜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중 무역 마찰과 같은 지정학 리스크, 또 관세 리스크, 여기에 세제 공장이 어느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집중 리스크, 그리고 국내 공급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생산 거점의 자국 내 회귀라든지 여러 국가로 생산 시설을 다운하는 공급망 재조정이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보면은 보통 그 비교 우위성이라든지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앞으로는 리스크 쪽에 좀 더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업 공급망의 재조정, 또 생산 거점의 환류가 진행이 되면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물류비도 올라가게 되고요. 부품 조달 비용도 올라갑니다. 이 리쇼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때문에 생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과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꾸준하게 이들 종목을 발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양회 직전에 기준금리 할 수 있는 대출금리 동결했거든요. 이게 사실 대출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동결이 예상됐던 겁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는 3.85%인데요. 시장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무래도 그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는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서 생산을 비롯해서 소비 같은 경우에도 V자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 금리를 한다면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넘치는 돈들이 부동산 버블을 부추길 수가 있고요. 국진 민태와 같은 머니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미중 간에는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데 이제 곧 깨질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한다면은 현재 1달러에 7.1 위엔이 급격하게 절하가 되는 약세 현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하고의 무역 협상을 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무역 협상을 깨지 않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도 이제 긍정적으로 협상에 나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미중 간에는 무역 협상을 깨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서로 재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충분한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화 정책보다는 앞으로는 재정 정책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한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텐데 제재 강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미중은 지금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이제는 가장 아픈 곳을 한 군데씩 찔러서 코피를 터트리는 작전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그리고 그 중국은 애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겠다는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백도어 문제로 인해서 지난 1년간 금수 조치 대상이었는데 이제 다시 1년 연장이 됐고요. 또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제조 장치를 사용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이라도 허가 없이 화웨이 수출 못하도록 아예 화웨이에 대한 통신 사업을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꿈은 미국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는 자신들의 미래고 또한 기술 태권의 꿈인 중국 표준 2035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의 혈관 같은 5G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율주행, 가상현실, 모빌리티, 데이터 센터, 텔레워크 쪽에서는 지금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은 앞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중국 주시장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각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 줄기차게 지수가 상승을 계속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그에 대한 견해가 나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상승이 조금 더 남았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종목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공포를 시장에 유발시켰는데 저는 그때 장중에서 이젠 저점을 잡았으니까 더 이상 공포에 시달리지 마시고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고 2개월 동안에 아직도 현금화에 대해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금에 대한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즐기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종목 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MC넥스부터 출발을 하겠는데요. 이 MC넥스라는 종목은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용 업그레이드와 카메라 개수 확대에 따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멀티 카메라 모듈 탑재 스마트폰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최근 추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고 또 탑재 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고배율 줌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고화수 및 조도 센서 등 이런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와 초소형화 등 고성능 카메라 수요가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멀티 카메라 고사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부진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은 단가와 출하량이 동반 성장할 것이 분명하게 하고 또 여기에다 3D 세신 카메라 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안정적 성장기에 진입을 했고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에이다스로 가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메라 순환 확대 그리고 이 분야의 베트남 신공장 이전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사양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카메라 모듈 부품 호재는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 1조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올해는 시가총액 1조 원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6천억입니다. 그래서 시총 1조 원 돌파하는 순간까지 계속 지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조정을 주어지다가 어제 급등이 일어났었죠. 어제 8% 가까운 상승 이후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금 매물대를 통과하는 그러한 지루한 싸움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상승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 3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1,000원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JC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이 JC케미칼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 바이오 디젤을 생산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정유사와 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은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서 친환경 원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데 가장 큰 장점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정유와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 바이오 디젤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이지만 국내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상향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중유 분야는 지난해부터 국내 화력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최근 국제회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또 IMO 2020 시행으로 선박용 바이오 중유 테스트 요청이 늘고 있어서 향후 바이오 중유의 활용 범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1단계 합의 이후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를 밝히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예상되는데 특히 대두유, 팜유 등 친환경 대체 연료 분야의 가격 급등세가 예상되니까 이 동사의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대체 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중유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부는 기존 5기의 중유 발전기만 허가했던 바이오 중유 사용 권한을 내년부터는 전국 14기로 확대하기로 했고 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 동사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현재 5,400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JC케미칼은 어느 정도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6% 장중에 급등했고 오늘도 6% 급등을 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 상승 이 부분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6,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2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OLED 마스크 세정액 및 식가액, 방리액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화학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산화 기술 도입에 성공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의 80% 이상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미세화나 고집적화의 필수적인 소재인 저점막 특가격 부문에서 매출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서 동사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성장세가 높게 점쳐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중국 공장 신설 등 설비 투자로 인해서 동종 업종에 비해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플로린 폴리미드, 위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3종의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곧 에칭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채착에 쓰이는데 동사가 국산화에 성공한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램프 테크놀로지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자면 어제 수요일날 19%까지 급등을 하고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1년의 이동평균선 221선을 두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20선이 걸쳐있는 자리가 6,800원 전후한 가격인데요. 오늘 돌파에 따라 잠깐 밀리는 모습이죠. 어제 한 번 돌파하고 밀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시도할 때는 220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6,700원 이하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이제 7,6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100원을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테크놀로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G3BNT 단기 접근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G3BNT는 지난 목요일 종가 상황에서 큰 변동 없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목요일 종가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간 가격에서 약간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중간 가격에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감이 굉장히 있는 종목입니다. 일주일간 큰 변화 없이 움직였습니다만 현재 26,500원 전후에서 움직이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29,000원을 향하는 움직임에 더 무게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선이 지금 26,000원 정도 있고 120선이 26,300원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선이 강력하게 120선을 뚫고 올라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양새가 나와줄 것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26,750원이 형성되는 주가가 27,000원 위로 올라서게 되면 이제 29,000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7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29,000원 넘어섰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은 이제 JC 케미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JC 케미칼도 그런 범주 안에 들어있는 종목으로서 최근에는 수소 전기차도 급등을 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인 JC 케미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단기 접근 가능한 가격대는 5,900원. 제가 목표가 설정한 6,000원 이상도 가긴 하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한 5,900원 정도로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해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가격보다 10% 정도의 단기 상승 구간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